자, 시적 화자는 말하는 사람이야. 어디에서? 그냥 화자가 아니라 시적 화자잖아. 어디에서 말하는 사람이야?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 시적 화자야. 그러니까 시 자체는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거야, 지금? 시적 화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활자화된 게 시인 거야.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시적 화자가 없는 시는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이미 시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시의 내용을 말한 시적 화자가 존재한다는 뜻이라고. 그치? 이따가 볼 거지만 이제 선지에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이런 말이 많이 나와. 그 말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치? 표면에 드러나든 표면에 드러나지 않든 모든 시의 시적 화자는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치? 자, 교재를 봐봐. 교재를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시 속에서 이야기하는 목소리의 주인이 바로 시적 화자다 라고 얘기했고, 시적 화자는 시인이 드러내고 싶은 주제가 있었을 거야. 그치? 이 주제를 드러내주는데 가장 효율적인 누군가가 누굴까? 고민한 다음에 그 고민 끝에 만들어낸 시인의 허구적 대리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해가 잘 안 되지? 자, 선생님이 두 개 작품을 가지고 얘기해 볼게. 윤동주 시인의 참회록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아는 학생도 있고 모르는 학생도 있을 거야. 자, 이 시에 선생님이 일부분을 넣어놨는데, 나는 나의 참회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라고, 나라는 시적 화자가 자기의 만 24년 1개월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 24년 1개월 동안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어. 그치? 자, 그런데 선생님 자료 좀 찾아봤더니 윤동주 시인이 이 시를 썼던 것이 언제냐면은 1942년이야. 근데 윤동주 시인이 1917년 12월생이더라? 선생님이 막 계산을 해봤어. 계산을 딱 두드려 봤더니 만 24년 1개월이 누구? 윤동주 시인이 이 시를 발표했을 때쯤에 계산된 시인의 인생과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 아,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시인과 화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윤동주 시인은 자기가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를 자기 자신이 아주 드러내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겠지. 그치? 그런데 이런 시는 많지는 않습니다. 자, 서정주 시인의 춘향유문이라는 춘향의 말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시가 있어요. 한마디로 춘향이 남긴 말이야. 거기 보면은 안녕히 계세요, 도련님, 이런 구절이 나와. 그치? 이 말은 누구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이야? 춘향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이야. 자, 이럴 때는 시인은 누구? 시인은 서정주 시인이야. 그치? 근데 화자는 누구야? 화자가 서정주 시인이야? 아니, 화자는 춘향이에요. 시인은 고민했겠지. 이 시 주제가 뭐래? 죽음도 초월한 간절한 사랑이야. 근데 죽음도 초월한 간절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기에 자기 자신이 직접 말하는 것보다 춘향이라는 인물을 데려다가 춘향이가 말하게 하는 것이 주제를 표현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겠죠. 이렇게 시인이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를 드러내기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시인의 허구적 대리인을 누구라고 한다? 바로 화자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선 화자의 개념은 섰지, 그치? 자, 개념 자체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시적 화자를 시 속에서 찾는 일이야. 그리고 시적 화자가 이 시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몸으로 느끼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적 화자는 선생님 써놨어. 시적 상황을 묘사해 주기도 하고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기도 하지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 별표 쳐볼까? 화자의 내면 세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줘. 내면 세계에다 써봐. 정서야. 그 정서는 주제와 연결이 돼. 그래서 화자를 찾고 그 화자가 자기의 내면 세계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그걸 찾는 게 주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화자는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얘들아 봐봐. 지금이 11월이란 말이야. 2022년 11월이야. 근데 2022년 9월에 시행된 모평, 그냥 선생님이 가장 최근의 모평을 찾아봤어. 9월 모평에 화자라는 말이 몇 번 나왔을 것 같아요? 자, 수능 국어 영역 총 45문제야. 그치? 자, 거기에서 시 세트는 2개가 나와요. 현대시랑 고전시가.
이렇게 두 세트가 나와. 두 세트 나오는데 화자라는 말이 근 한 회 시험에서 몇 번 나왔을 것 같냐고. 20번 나와요. 20번. 어떤 때는 저 예전 걸 보면은 한 회에 20번이 아니라 막 30번도 나온단 말이야. 그만큼 화자라는 말이 수도 없이 언급되는 것이 국어 시험이에요. 시 속에서 화자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화자의 정서태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서 얘들아 시적 상황으로 가보도록 하자. 시적 화자가 시 속에서 동동 떠 있겠니? 아니지. 우리 매뉴얼 뭐였어? 제목을 본다. 화자를 찾는다. 화자가 어떤 시적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찾는다. 잖아. 그치? 그래서 시적 상황을 볼 거야. 시적 상황이라는 것은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형편, 분위기, 정황이에요. 얘들아, 시는 문학이야. 문학은 우리 삶에서 나온 거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어떤 곳에 갔을 때 분위기와 상황을 딱 파악합니다. 그쵸? 항상. 아침에 등교했네? 야, 교실 분위기 오늘 왜 이래? 응? 상황 파악하잖아. 분위기 파악하잖아. 마찬가지야. 오늘 내가 시험을 봤는데 집에 왔네? 아, 오늘 시험 성적 진짜 못 봤는데, 엄마 분위기 왜 저래? 이런 것들 있지? 우리 항상 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시 속에서도 우리가 일상에서 하던 대로 그 상황을 파악하면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1과 2분의 1 봤었어. 그치? 그것을 시라고 생각했을 때 그 시 속에 나와 있는 상황 뭐야? 헤어진 옛 남친을 길에서 만났단 말이야. 피할까? 근데 좀 변한 것 같고 좀 인사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런 구체적인 상황들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 속에 참 많이 나오는 반복되는 상황들이 있어. 요런 정도를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싹 분류를 해놓으면은 좋겠죠. 도움이 되겠지. 그치? 자, 첫 번째. 아름다운 자연. 되게 많이 나와. 특히 어디에 나와? 고전시가에 진짜 툭 하면 나옵니다. 발에 막 채요. 자, 아름다운 자연이라는 상황이 나오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시적 화자는 보통 어떤 정서나 태도를 드러낼까? 한번 생각해봐. 투덜댈까? 자연 왜 이렇게 아름다워? 투덜댈까? 아니겠지, 그치?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감탄하거나 예찬하거나 진짜 이런 아름다운 자연에서 내가 돈 좀 없으면 어때? 만족하거나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겠죠. 그치?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것이 임과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임과의 아름다운 사랑이 알콩달콩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그린 시는 사실 많지는 않아. 사랑의 본질이라거나 사랑의 아름다움이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선 임과의 사랑이라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요. 여기 대해서 어떤 게 나오죠? 행복감이라거나 감사라거나 이런 사랑의 상황을 통해서 느끼는 깨달음이라거나 이런 것들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사랑 그 자체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별이죠. 자, 이별이면은 야 너무 뻔하다. 요즘에 노래 가사들도 보면요. 죄다 이별 상황 진짜 많아요. 뭐겠어? 아픔, 슬픔, 고통, 그리움까지 뭐 이런 것들 나오겠죠. 자, 요거 정말 많이 나와요. 대상의 부재입니다. 부재가 뭐야?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대상의 부재라고 하면은 항상 요걸 떠올려. 이별만 떠올려.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없는 것만 떠올리는데 우리 현대시에는요. 정말 각양각색의 대상의 부재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자면 님이 없는 것도 부재야. 그치? 자, 그런데 일제강점기 시들 봐봐. 뭐가 없어? 조국 주권이 없어. 그쵸? 또 어떤 시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치? 어떤 시는 자유가 없어. 민주주의가 없어. 그치? 또 어떤 시는 고향이 없어. 고향이 파괴돼서 옛 고향의 그런 모습이 없는 거야. 어떤 시는 현대사회가 순수함이 없어. 인간성이 없어.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것들의 부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어? 회복하고자 노력하겠죠. 그치? 그리워하겠고 또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관찰하는 시가 있어요. 이따가 보겠지만 이런 것을 관조라고 합니다. 이건 대상 중심시야. 철저히. 자, 그래서 화자가 어떤 대상을 가만히 바라봐. 가만히 보다 보면은 저게 저렇구나. 저런 특징이 있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찰하는 것에서 끝나는 시도 있지만 관찰하면서 무엇?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많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도망치고 싶을 만큼 이거 뭘까?
절망이야. 그거 아니야. 선생님이 남학교에만 오래 있다 보니까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좀 막 느낌이 와. 절망스러운 현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절망스러운 현실에서는요, 우선 좌절할 수 있어. 좌절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좌절해서 끝나는 시도 있겠지만 너무 절망스럽지만 그것을 극복하겠다. 극복 의지와 연결되는 시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겠어? 부조리한 현실. 부조리한 현실이 드러나면은 뭐 하겠어? 비판. 그치? 비판하겠죠. 또 그것을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의지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적 상황을 여러분이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반복돼서 나오는 상황들을 한번 정리해 두고 여러분이 다양한 시들을 보면서 이런 상황과 이런 정서나 태도를 연결해 보는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았지? 자, 넘겨볼게요. 이렇게. 자, 시적 대상까지 보자. 시 속에서 화자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뭐라고 하게? 청자라고 해. 근데 청자가 모든 시에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에요. 청자도 시적 대상이야.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시적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인물이라거나 자연물,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관조 얘기했잖아. 어떤 현상을 바라본다. 이런 것들까지 바로 시적 대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국어 공부를 할 때 문제를 풀어. 반복해서 풀어. 계속 풀어. 그냥 문제 풀면서 나오는 결과물, 점수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화자가 무엇인지, 상황, 대상이 무엇인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아. 대상이라는 표현도 시험지에서 찾아보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출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선지를 구성하잖아. 1번부터 5번까지. 근데 이 선지들 속에 대상이라는 말이 진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출제자들은 이 대상이라는 말을 쓸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고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얘들아, 시 속의 화자는 대부분 몇 명이야? 대부분은 한 명이에요. 아주 드문 경우에 화자가 두세 명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 명이야. 근데 시 속에 있는 대상은요, 인물, 자연물, 현상, 이 모든 것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의 시에는 정말 많은 대상이 등장할 수가 있어. 그래서 선지에다가 대상이라는 말을 썼을 때 학생들이 이 대상을 시 속에 나오는 많은 대상들 중에서 어떤 것으로 생각하게 되느냐라는 것을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선지에서 혹은 보기 속에서 대상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 대상이 시 속에 나오는 이 여러 대상들 중에서 콕 집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알았지? 그래서 대상은 청자뿐만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들을 대상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야. 자, 기출 선지들 한번 볼까? 자, 이런 식으로 화자가 드러나. 작품의 표면에 나타난 화자, 시적 화자를 시의 표면에 직접 내세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니야. 지금 얘기했지. 화자 없는 시 있어, 없어? 없어요. 화자는 시의 표면에 드러날 수도 있는 거고 안 드러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작품 표면에 화자가 드러났다는 건 도대체 뭔 소리냐? 시를 봤는데 나가 있어. 모든 시에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화자야. 그러니까 시 속에서 나오는 나가 누가 되는 거예요? 화자가 되는 거예요. 화자가 하는 말이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니까 그 시 속에 나는 화자지. 그치? 그래서 시를 봤을 때 나라는 표현이 있다면 그건 화자가 작품의 표면에 직접 드러난 거예요. 알았지? 때로는 선생님 나는 없는데 우리는 있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 속에 나 있다. 그치? 우리 안에 나가 포함되어 있잖아.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이 있었을 때도 그것을 작품 표면에 화자가 드러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지? 딱 한 번 정리하면 되는 거야. 자, 요런 말 진짜 많이 나오니까 요런 것들, 나라는 화자가 시 표면에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뜻.